반갑습니다. 무량투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이것 때문에 늘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잖아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확 늘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 발표는 믿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는 거의 선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사랑교육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저는 부정합니다. 조작되고요, 함정이라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가 도대체 100만 명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이 집중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의 지금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 정광훈 목사 한 명이 100만 명을 모을 수 있나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무튼 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난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8월 14일 날 정부는 외식 장려를 위해서 330억을 풀었습니다. 쿠폰 형태로, 현금 형태로. 그래서 광복절 또 8월 17일 날 휴가로 만들면서 3일 연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왕창 모이도록 만드는 거죠. 특히 실내에서. 정부는요, 8월 14일 날 한 13일 정도부터 숙박, 관광, 외식, 체육, 전시, 영화, 박물관 전부 다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주로 그것을 정부는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월 10일부터 좀 나가서 좀 놀아라, 실내든 좀 모여서 좀 놀아라, 서로 좀 침도 튀기고, 이렇게 국가가 장려를 한 것입니다. 8월 10일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 증가 사태는 완전히 100% 정부 책임인 것입니다. 얼마를 풀었다고요? 8월 14일 날 330억을 풀었습니다. 사람들 놀아라고, 실내에서 놀아라고.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북한의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해서는요, 바이러스 테러를 의심합니다. 왜? 너무 그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물론 그 교회 인원을 집중적으로 그냥 파고들고 조사를 하면 그런 숫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두 번째 바이러스 테러를 의심하고요.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세 번째 8월 10일경부터요. 중국 후베이성 관련, 후베이성이 뭐냐면 우한폐렴이 발생한 그 근처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풀었습니다. 말하자면 우한폐렴 발생한 지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거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언제요? 8월 10일부터. 그럼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8월 10일날 사람들이 기어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럼 잠복기가 5일이니까 8월 15일, 8월 16일 폭발한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약 8월 9일, 8월 10일 요 사이에 중국인들이 왕창 들어온 거죠. 바이러스를 몸에 품고. 그래서 한국에 팍 퍼뜨린 거죠. 이것도 정부가 조장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네 번째요.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이런 걸 겁니다. 예를 들자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죠. 한 3, 400명, 500명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 숫자를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를 감추고 있다가 8월 16일 정도 이제 터뜨린 거죠. 근데 정광훈 목사는 덮어 세우려고. 그래서 결론 내미는 겁니다. 네 번째 거는 기존 확진자 숫자를 감추었다가 이번 8월 15일, 16일 날 터뜨린 겁니다. 설마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런 것도 남죠. 원래 좌익들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좌익에게 도덕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기존 확진자의 숫자를 갖고 있다가 은폐하고 있다가 8월 16일 날, 8월 15일 날 터뜨린 겁니다. 숫자를 확장시켰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특히 사랑제일교회 그
확진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진단받는 거와 병원에서 진단받는 거와 결과가 다르다는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 자체가 오류 내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암 환자가 많은 그 질병이 뭔지 아세요? 암 종목이 뭔지 아세요? 갑상선암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갑상선암 수가 많았습니다. 그 세계 사람 깜짝 놀랐잖아요. 아주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갑상선암이 많은가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식생활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사능에 많이 노출됐나요 도대체?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위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갑상선암 검사, 이그잼 조사를 말하자면 막 들여다본 거죠. 검사를 가장 세계에서 많이 하니까 환자가 가장 많이 늘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상선암 환자의 숫자가 늘은 이유는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늘은 것은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검사를 한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추출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냥 조사를 많이 하니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해운대 백사장에 뭐 100만 명을 다 전수조사 해보라고 몇 명 나오는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의 뭐 학생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몇 명 나오는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대도시 한 동네를 하나 지정해보세요. 그래서 완전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냐고요? 검사를 압도적으로 많이 했죠. 왜?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숫자를 늘린 겁니다. 누가요? 문재인 정권이. 왜요? 좌익 정권이니까. 왜요? 도덕감이 없으니까. 왜요?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왜요? 보수를 괴멸시켜야 되니까. 특히 정광훈을 중심으로 한 장외 보수를 괴멸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숫자는 허상이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지어 결혼식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1년에 독감 환자로 2,500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에 300명 정도가 죽는다고요. 그럼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누가 더 위험하죠? 그러면 독감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퍼지면 우리나라 결혼식, 장례식, 모든 모임 다 취소해야 되겠네. 예를 들면 독감이 퍼지면.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약에 결혼식을 할 수 없다면 독감이 퍼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아무튼 오늘 제가 정리한 거, 오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한 이유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발표를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8월 14일 날 정부에서 대한민국 사람의 활동 단체 모임을 장려했습니다. 팩트입니다. 다시요. 8월 14일 날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모임을 장려했습니다. 정부가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는 바이러스 테러, 특히 북한으로부터. 또 아니면 우리나라 주사파 단체로부터의 바이러스 테러가 의심된다라고. 이건 의심입니다. 이건 특히 사랑제일교회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8월 10일부터, 물론 계획은 그 전부터 있었겠죠. 8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말하자면 우한폐렴이 발생한 곳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이게 핵심 사항일지도 몰라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미 기존 확진자 수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그래, 쉬쉬 감춰 놓다가 8월 15일, 16일에 터뜨렸다는 거. 그러고 남다니까, 이 인간들은. 설마 그랬냐 싶죠? 그러고 남아요. 그보다 더한 짓도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기존 확진자 수를 확보했다가 8월 15일, 16일에 터뜨렸다는 거죠. 왜? 보수에 겁주기 위해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숫자 자체를 좀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사랑교회 그 확진자 숫자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왜? 보건소와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가 왔다 갔다 다르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 다음 6번째, 기존에 해왔던 검사 인원보다 최근 들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나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갑상선암 예를 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의 갑상선암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유는 뭐라고요? 갑상선암 조사 검사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어떤 한 종목을 붙잡아서 열심히 검사를 하면 그 종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고요. 잠깐 요거 김문수 지사 이야기만 할게요. 김문수 지사가 내가 국회의원이나 세 번이나 했다는 이야기가 그건 갑질이 아닙니다. 자기 신분이 그렇게 확실한 사람인데 왜 영장 없이 나를 체포해 가겠느냐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 김문수 지사 사건 갑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가 한 개인에게 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